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가총액의 상위 그리고 전체 지수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쪽이 삼성과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전체 지수의 50%가 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버리지 부분이 이번에 이제 좀 지대한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6월 26일 기준점으로 제가 이제 녹화를 찍고 있는 시점인데 26일 기준점에 뭐 악재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것을요.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한동안 계속 영향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도 중간은 없고 아마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레버리지 신청자만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콩과 한국 레버리지 유입 속도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홍콩은 지난해 10월 상장 이후 7개월 만에 약 24조 원 규모의 성장을 했었고요. 한국은 5월 27일 기준점으로 상장 후 1개월 만에 14조 원까지 불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입 속도가 홍콩의 4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영향력과 엄청난 현금에 따른 흐름, 유입도를 다 여기서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삼성전자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합치게 되면 어마무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SK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SK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스피에 따른 변동성 추이는 점점점 심해질 것으로 보이십니다. 자, 보시게 되면 레버리지 ETF 시작이 5월 27일 기준점인데 그때부터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전 때와 이후 때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는 대부분 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게 금감 원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 형태에서도 또 재미난 점 중에 하나는 자, 대략적으로 이번에 레버리지 ETF가 실질적으로 상장된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국내가 무작위성으로 상장이 좀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레버리지 ETF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단일 레버리지에 특히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토대로 해가지고 있는 ETF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국내에는 키움, 하나, 등등등 여러 가지 해가지고 대충 본다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15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향이 지대한 역할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대한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 레버리지에 따른 영향성을 계속 받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소외됐던 반도체 말고는 아예 돈이 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 빼놓고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서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못 들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과 하이닉스 빼놓고 다른 소외 섹터를 샀었을 경우에도 문제점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오히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질 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안 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 그럼 뭐 반도체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 캐시플로우의 마진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메타, 마소, 알파벳 그리고 S&P 500 부분에 있는 구간대 추이에 있는 수익률 마진 그로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컨센서스 부분보다 하회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 주면서 이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아무래도 부담 증가 추이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이야기가 돌았던 건 애플이 이제 조만간에 가격 정가를 좀 하려고 한다. 그리고 수익성이 전보다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소의 엑스박스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니도 가격을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전체 전자제품 가격 인상이 오히려 이제 제품에 따른 소비를 둔화를 시키면서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약간씩은 꺾일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됨으로써 이제 엄밀히 따르면 제품의 가격의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전체 실적의 가이던스가 앞으로 그냥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정도로 좀 우려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게 선제적 투자가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줌으로써 그 영향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우려적인 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AI 캐펙스에 따른 그 속도 조절 추이에서도 이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해당에 있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27년도 때까지는 안 좋다가 28년도 때부터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비테크5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27년도 때까지는 약간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 28년도 때부터는 매출과 이익 또는 매출만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두려울 필요성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 어차피 비용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이익은 좀 저물더라도 매출만 제때제때 찍혀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테크들도 이 황금기 부분 추이를 이제 달콤하게 좀 잘 보냈잖아요. 근데 이번에서도 이 AI를 잘 갈아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향력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 시기가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젠슨 왕이 실질적으로 현대차를 왜 만났고 LG를 왜 만났고 네이버도 뭐 기타 뭐 삼성전자도 왜 만났냐 이거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는 엄밀히 따지면 돈을 좀 잘 버는 그룹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뭐 돈이 별로 없어요. 데이터 센터를 하기에는 좀 돈이 부족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확실히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자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또 엔비디아 부분을 좀 쓰겠죠. 엔비디아는 다시 또 주문을 해서 그래서 이런 풍차 돌리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아마 향후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역대급으로 돈을 버는 부분의 투자비로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좀 많이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풍차 돌리기에 아마 젠스왕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푸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언제 할래? 지금 시점에서 너희 돈 많이 벌었을 때 데이터 센터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막대한 자본력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자본을 여기저기 좀 끄집어 올 것이고 거기에 덩달아서 하이닉스나 삼성이 돈을 좀 태워가면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도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안 좋은 이야기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해요. 예, 하긴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어차피 올라가는 수익적인 추이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수익성 추이값만 안 꺾였다,
꺾이지 않는다고 치면 이거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각자 판단을 하시되 웬만하면 26년도 때까지는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 모으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마이크론이 어땠습니까? 팩트로만 보자면 계속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여기가 천장이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를 먼저 해봤던 사람들은 아마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이 분기에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갔었을 때까지는 계속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약간 좀 둔화하는 추이가 나왔을 때 주가도 그제서야 좀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추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꼭 겁먹을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을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저번 이제 주주총회 때는 대부분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는 거에 50% 정도는 그래도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좀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7년도 때까지도 그렇게 좀 커버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냐, 이게 떨어지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 일본에도 데이터 센터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제 코인 이야기인데, STRC가 디패깅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와서 좀 더 생각이 들었던 게, 물론 이제 셀러 형님이 더 똑똑하고 스트래티지에 있는 회계 재무팀도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비트코인만 모았던 게 좀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모으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채권을 좀 더 섞던지, 아니면 무언가에 따른 추이를 좀 섞어서 혼합 비율로 좀 가져갔었어야 했는데, ETF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가격 방어선 라인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채권을 섞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STRC에 있는 그 구조 안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적으로 있는 개수를 더 많이 못 모으는 그런 형태에 따른 양날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은 좀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조금씩은 방어적인 장치를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점이 좀 아쉽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STRC에 최소 못해도 지금 방어적 수단이 계속 이제 깎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배당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했지만, 오히려 이게 이제 점점점 그 기간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2년 정도에 있는 추이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년도 채 남지도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배당을 못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약간씩 두려우며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고배당들도 꽤 많이 나와져 있어서 굳이 스트래티지에 있는 추이를 할 매력도가 좀 더 많이 떨어진 배경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 구글 기술 임원도 이번에 비트코인을 좀 팔았다라고 하고요. 코인 업계 채용도 80%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AI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코인 업계 쪽도 실력이 그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잔류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코인은 아직 6턴 하려면 반감기 시점 때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버텨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스피 투자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약간의 안전 장치로 떨어질 때 이제 커버드콜 같은 ETF로 또는 지수로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아예 애초에 그냥 그 섹터가 겹치지 않은 쪽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해지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전체 포트폴리오의 건강한 부분으로 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